자, 시작합니다. 자,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예상문제 풀이 강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기출문제 풀이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예상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상문제는 난이도가 기출문제 수준에 맞추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문제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겠죠. 예컨대 뭐 첫 시간이면은 뭐 대리 이전까지 풀겠다. 그렇게 되면 먼저 그 해당 부분의 교재를 먼저 보십시오. 메인이 되는 교재를 한번 쭉 읽고 내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가면서 충분히 읽어 난 다음에 그 지식을 갖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맞겠죠. 금방 읽었던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를 보다 배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금방 책을 읽었고 바로 문제를 풀면 다 맞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원래 실력을 뭐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제 공부를 충분히 했고 하룻밤 정도 지난 다음에 오늘 문제를 풀어야 제 실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좀 인터벌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잊어먹기 전에, 그죠? 잊어먹기 전에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해서 틀린 문제들은 체크해 놓고 나중에 그 틀린 문제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일에 오늘 봤던 거를 내일 푼다 그러면 오늘 예컨대 40문제 중에 5개 틀릴 걸 하루 지나면 15개 틀리게 돼 있어요. 하루만 지나도. 근데 내가 기가 막힌 건 문제를 풀어서 내가 이걸 책을 금방 보고 풀었든 아니면 안 보고 풀었든 어쨌든 간에 내가 맞춘 문제는 다음에 다시 맞출 확률이 커요. 그런데 내가 어쨌든 틀렸던 문제는 다음에도 또 똑같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 대표 유형 이런 문제가 있죠. 다음 관련 내용 중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약 완결권은 계약이냐? 계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본계약을 하기 전에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을 서로 맺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예약권이라고 합니다. 예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해요. 그죠? 예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예약은 계약이에요. 예약 자체는. 그런데 계약은 당사자가 이렇게 있죠. 갑을 당사자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명한테 예약 완결권을 주게 돼요. 완결권. 이 완결권을 주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예약 완결권은 한 명한테만 부여가 됩니다. 채권자 한 명한테만 부여가 되고 그 사람이 단독행위로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법률 효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 예약은 계약이지만 예약 완결권이라는 거, 예약에서 파생되어 오는 권능인 예약 완결권은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소유권의 포기,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죠? 소유권의 포기는 늘 매일매일 해요.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그것이 다 소유권의 포기행위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유증. 자,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이제 단독행위인데 그러면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뭐냐? 이거는 합동행위라고 부릅니다. 합동행위. 합동행위라는 건 자, 갑, 을, 병 요렇게 사단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요 사람이 사단법인의 설립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동일한 수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거를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계약은 대립하는 당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행위 이렇게 되는 거고 합동행위는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을 향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상권 설정행위,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등기까지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처분행위라고 부릅니다. 지상권을 나중에 설정하자 이렇게 뭐 계약해서 그죠? 채권 계약을 먼저 맺고 나중에 지상권 자체를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하는 뭐 등기행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처분행위라고 봐요. 물권행위,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 이렇게 설정행위 이렇게 보면 등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권행위가 되겠죠. 신축, 취득시효 완성, 무주물의 선점 이런 것들은 원시취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신축하는 거는 신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뭐 비용이나 이런 재료를 제공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이제
건축 명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건축 명의와는 관계없이 이런 거를 직접 제공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게 된다. 요거 원시 취득이에요. 자, 취득 시효 완성. 요것도 승계 취득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전 소유자로부터 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어받는 것, 요게 이제 승계 취득인데, 이 취득 시효 완성은 전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물건을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취득하는 거지. 다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의 방식, 요거를 그냥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할 뿐입니다. 그게 좀 독특하죠. 원래는 뭘 해야 된다? 원래는 보존 행위를 해야 돼요. 그죠?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로 가름한다. 취득 시효의 경우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주물의 선점, 이건 주인이 없는 물건을 내가 먼저 점유를 취득하면, 그죠? 그 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 요게 이제 무주물의 선점 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대리권의 수여행위, 요거는 불요식행위다. 요식행위라는 건 특별한 절차와 특별한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 행위들을 말해요. 대표적인 요식행위가 이제 유언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6가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제 유언을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냥 뭐 말로 떠든다 이런다고 해서 유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유언이라는 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남긴 모든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산적 처분 행위에 대한 거, 그리고 신분상 행위에 대한 것만 이제 유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리권 수여 행위는 그냥 단독 행위면서 불요식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 이렇게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쉬운 거예요. 틀린 걸 골라라. 이런 문제는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맞는 걸 골라라. 이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틀린 거 4개에다가 맞는 거 하나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이 객관식 시험은 모든 항에 대해서 내가 OX만 제대로 가릴 수 있으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오지선다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OX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주물 선점은 원시 취득 맞죠? 원시 취득입니다. 누구로부터? 전 소유자로부터 내가 승계해서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새롭게 소유권을 창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갑이 을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 설정적 승계하고 구별해야 될 게 이전적 승계가 있죠.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전 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자의 이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오는 것, 이게 이전적 승계예요. 전 권리자의 권리를 전부 갖고 온다. 이전적 승계. 그런데 설정적 승계는 전 권리자, 이 권리자의 권리 중에 일부만 설정해서 갖고 온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라고 부릅니다. 보통 설정적 승계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들이 대표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거는 설정적 승계 맞습니다.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내용상 변경, 내용이 뭐예요? 이건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저당권이라는 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변경은 아니라 효력의 변경 또는 작용의 변경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당권이라는 내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죠? 내용이 바뀐 건 아니다. 뭐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려면 물상대위 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러니까 갑 입장에 보면 자기가 소유하던 가옥, 이 가옥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을에게 매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갑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갑이라는 주체 입장에서만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권리의 상대적 소멸 이렇게 부릅니다. 예컨대 이제 소유권을 내가 뭐 유리병을 깨트려 가지고 소유권을 포기했다. 이런 경우 쓰레기를 버렸다. 이거는 소유권의 절대적 소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물건의 효용 가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하지만 이런 거 소유자 입장에서 나한테만 소유권이 날아갔다. 이거는 상대적 소멸이에요. 이 소유권은 다른 사람한테 갔겠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 중 포괄승계에 해당합니다. 포괄승계. 포괄승계. 이 승계는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로 또 구별을 할 수가 있죠. 특정승계. 포괄승계라는 건 전 권리자가 갖고 있던 걸 뭐 가리지 않고 채권이든 채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이어오는 것, 이걸 포괄승계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 뭐 이런 거죠. 포괄유증 이런 거고,
특정 승계는 전 권리자의 권리 중에 일부의 권리만 뜯어오는 겁니다. 요거를 특정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특정 승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권리의 원시 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부합. 자, 부합은 원시 취득이 맞습니다. 왜냐면 자, 부합이라는 건 A 물건에다가 B 물건이 합쳐져서 C라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요걸 부합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원시 취득 사유라고 보는 거고, 소유권에 대한 지상권, 요건 설정적 승계죠. 저당권, 요것도 설정적 승계가 되겠습니다. 승계 취득이에요. 시효 취득, 요거는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인데 요거는 이전 등기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건물의 신축, 요것도 원시 취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합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승계 취득은 아닙니다, 저게. 그쵸? 그래서 새로운 물건이 됐다. 그래서 요 물건에 대해서 누가 소유권을 갖고 갈 거냐? 요거에 대해서 법원 우리 민법에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중에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다. 대신 요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갑은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겁니다. 자, 갑은 을에게 매도했어요. 이 사람이 매도인이죠.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 등기를 갖고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을은 병에게 그죠? 저당권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설정적 승계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특정 승계를 받아서 그죠?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죠? 특정 승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전적 승계 겸 특정 승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그로 인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법률 효과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렇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거는 채권행위. 자, 그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 이거는 물권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을의 소유권 취득은 포괄 승계다. 아닙니다. 특정 승계가 되는 거고요. 병의 저당권 취득은 이전적 승계 아니죠. 설정적 승계입니다. 을의 저당권은 준법률행위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물권행위예요. 물권행위. 그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건 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 처분행위라고도 부르죠. 을의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의 질적 변경 아닙니다. 양적 변경에 불과합니다. 그죠? 소유권이 갖고 있는 권능 중에 일부만 빠지는 거죠. 그죠? 담보권이라는 일부만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양적 변경에 해당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행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연결로 틀린 것. 자, 채권행위. 자, 매매. 채권행위죠. 교환, 임대차. 전부 다 채권행위고 요것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채권각 측에서.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자, 취소. 벌써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죠?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전부 다 단독행위는 맞아요. 단독행위는 맞지만 전부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요게 틀렸고요. 자, 저당권 설정행위가 처분행위 요거 맞죠? 저당권 설정행위. 자, 유상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전부 다 유상행위예요. 무상행위, 증여, 사용대차 전부 다 무상행위가 되겠습니다. 무상행위고 무상계약입니다. 그죠? 증여든 사용대차든 전부 다 계약이에요. 대립하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예컨대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하나 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증여가 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하나 주겠다.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그 자동차를 받겠다. 이렇게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증여예요. 반대급분 없는 거죠. 사용대차도 내가 너에게 이 물건을 빌려주겠다. 대신 대가를 안 받겠다. 상대방도 내가 이 물건을 쓰긴 하겠지만 대가는 주지 않겠다. 이런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사용대차가 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없다. 그러면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혼인신고 그리고 법인 설립의 경우에 설립등기 및 질권설정계약에서의 질물의 인도는 특별성립요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당사자가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아니에요.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의사 능력이 없고 행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립 요건은 있다. 하지만 뭐가 없다?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효력 요건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거고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 이렇게 제한을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그 목적이 시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입니다. 그죠? 자,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했어요. 유효하게. 그 다음에 나중에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후발적 불능일 때는 이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채무자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해결하고 채무자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면 위험부담 문제로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나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도 효력요건에 해당하겠습니다. 특별 효력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입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독행위. 단독행위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가 되겠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된다. 자, 왜냐하면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를 상당히 불안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률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뭐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단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이런 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맞는 거예요. 동의, 취소, 철회, 추인, 해제, 해지, 채무 면제 등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우리나라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주의에 따라서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도달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자, 동의. 이건 뭐예요? 뭐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 이런 거 있죠.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 이 사람들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취소권, 이건 뭡니까? 취소권자가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소급적으로 이 법률 효과를 법률 행위를 소급해서 소멸을 시켜버리는 것, 이게 취소가 되고요. 철회라는 건, 자, 철회권이 있는 사람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죠?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저지시키는 제도, 이것이 철회입니다. 철회는 효과 발생 전 장래를 향해서예요. 효과 발생 전 장래를 향해서. 취소는 효력 발생 후 소급해서 이렇게 되고 효력 발생 후 소급해서 양자가 다릅니다. 취소 철회는.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해제 이건 뭡니까? 해제 사유가 있을 때 그죠? 해제권자가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겁니다. 해지 이거는 해지권자가 장래를 향해서 그죠? 효력을 발생을 저지시키는 거예요. 대신 이 해지는 이제까지 효력이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 그 이후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 이 철회는 효력이 없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없애버리는 것. 발생 못하게. 이게 철회입니다. 철회하고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는 똑같아요. 하지만 철회는 그 전에도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도 효력 발생은 아직 안 했었고 해지는 효력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 면제 돈 안 받겠다 이 뜻이죠. 자,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연대 채권 뭐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단독행위는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다. 왜요? 이거 맞는 얘기인데 왜냐면 단독행위 자체로도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상대방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친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오면은 거의 다 틀립니다. 그렇죠? 법에서는 항상 예외가 있고 그렇죠?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뭔가 단정적이다 그러면 거의 높은 확률로 틀립니다. 예, 단정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없다. 있겠지. 사람 사는데 그런 게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언제 그러냐면 조건을 일반적으로 붙이지 못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그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안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붙일 수 있어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법률 행위의 효력 규정이다. 아니에요. 효력 규정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공법상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법률 행위의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는 검토될 여지가 없다.
자, 불성립했다. 그러면 먼저 성립이 돼야 그 다음에 유무효를 따질 수 있습니다. 성립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유무효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불성립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단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요건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저당권 설정행위는 의무부담행위다. 아니에요. 의무부담행위를 다른 말로 채권행위 이렇게 부르는데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입니다. 그쵸? 처분행위. 후발적 불능은 무효다. 아니에요.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이거를 둘로 나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위헌부담이 되느냐 아니면 채무이행 책임이 되느냐. 부동산 중개업법 소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전부가 무효다. 전부 무효는 아니에요. 무효긴 한데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만 무효고 상한선 이내의 금액은 유효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 목적이 될 수 없다? 아니에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채권행위는 할 수 있어. 다만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 이행기까지 상대방에게 이행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에 이행해주지 못했다 그러면 담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자, 계약이 체결된 후에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목적물이 전소했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계약 체결 후에 전소가 됐다 그러면 의무부담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 매매계약은 무효다. 아닙니다. 무효는 아니에요. 약정 해제권에 의한 해제는 성질상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이건 맞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느냐?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효는 누구든 주장할 수 있어요. 설사 무효 원인을 제공한 자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 효력은 있어요. 효력은 있다. 하지만 이거는 공법상 제한에 불과합니다. 공법상 제한. 자, 이렇게 해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법률행위의 목적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